페이지 50쪽 하나의 간호보조입니다. 1번 신생아의 탈수를 알 수 있는 징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체중 감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생아들은 이제 대사율, 그러니까 몸이 막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사율도 높고 그 다음에 콩팥, 신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탈수가 쉽게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체중을 측정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상적인 아이의 체중을 3.3kg라고 했을 때 1년 뒤면은 이것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쟀을 때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건조할 때 이러한 징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2번 아동의 수두로 인해 얼굴과 몸통에 수포와 농포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올바른 간호로는? 일단 우리가 수두라고 하는 것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걸립니다. 그래서 물집이 잡히는 수포와 그 다음에 농이 차 있는 농포가 온몸에 형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때 할 수 있는 간호로는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해야 하고 긁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염을 예방하여 다른 아이들과 격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수두와 관련된 간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두는 이러한 수포가 형성이 되다가 나중에 가피라고 딱딱한 딱지가 앉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증상이 호전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시면 우리가 수두와 관련된 간호에서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칼라민 요산, 우리가 바르는 소염제인데 이런 것들을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완화가 된다는 뜻이고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증조수 그리고 팔꿈치 억제대라든지 장갑을 끼워 긁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아동과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3번 어느 정도 자신의 통제력도 생기고 독립성과 자율성도 서서히 나타나는 영유아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우리 영아기 때는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기를 보통 몇 세까지를 이야기하냐면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는 신생아라고 표현하고 1년 미만은 영유아, 그리고 1에서 6세까지는 유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영유아기를 1에서 3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1에서 6세까지가 영유아기라고 하고 이제 헷갈리는 게 학령정기라고 있는데 이 학령기 전에 이 시기는 또 3에서 6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달하고 소변 훈련을 하는 시기는 2번과 3번은 유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걷고 그리고 근육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자율성도 표현하고 대소변 훈련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6개월 때부터 유중절치라고 부르는 이렇게 아랫니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에서 6세까지는 영아기가 아니라 영유아기라고 한답니다. 4번 우유보다 모유 속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로 인공수유를 하는 아기에게 우유에 타줄 때 필요한 영양소는? 2번 비타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한테서 받는 이 모유 안에는 여러 가지 면역을 이겨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도 풍부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 수유에는 없는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는 생후 며칠부터 체액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태변을 보내기 때문에 출생 시보다 체중이 몇 프로까지 감소를 한다. 이것은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했을 때 갈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영양소와 호르몬을 받았기 때문에 체중 유지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출생이 되고 나면 스스로 응가도 보고 섭취도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리적인 자연적인 체중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지 3, 4일째부터 몸무게의 5에서 10%까지 체중 감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번. 5세가 된 유아에게 보일 수 있는 이상 증상은 지금 고열과 과호흡, 그리고 빈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 소변이 농축돼 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탈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열이 많이 올라왔는데 고열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증과 함께 탈수가 오면서 이러한 바이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탈수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제대 감염으로 인한 파상풍 하나의 병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임산부의 자간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간호로도 동일하게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상풍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신경 독소로 인해 근육의 경련을 보이기 때문에 소음과 빛으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 급성사구체 신염으로 일주일째 입원 중인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조금 해당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수분을 재흡수하기도 하고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과 나가는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구체의 염증으로 인해 단백뇨가 나가면서 부종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중과 아이오 체크를 매일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영양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고탄수화물 식이를 주지만 단백뇨가 나오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 저하를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9번. 유아가 바이러스성 기도 감염을 통해 열성 경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간호로는 우리가 어떠한 간질과 다르게 요 나이 때 잘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뇌 질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열을 해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때 스크린을 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하는 건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함이고 바닥에 눕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억지로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체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흡인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몸을 돌려주고 그리고 사실 요즘은
입에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혹시나 혀가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서랍자나 수건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은 오답은 3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혀가 그냥 이렇게 통통하게 잘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 혀가 얘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논대요. 그래서 이게 힘없이 축 늘어지니까 혓바닥이 우리의 기도로 말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급하다고 만약에 이렇게 막 내 손으로 환자 입을 막 열려고 하시면은 이게 또 무의식 중에 무는 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10번. 소아과 병실에 홍역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5살 된 화나가 간호를 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화나가 간호하는 게 아니라 이 화나를 간호할 때에는 2번. 병실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즐스라고 이야기하는 홍역은 호흡기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했을 때 이렇게 튀기는 침방울로 옮길 수 있는 걸 비말 전파라고, 그러니까 침방울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말 전파에 의한 것은 마스크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으로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1번. 신생아의 광선요법 중 올바른 간호로는 우리가 신생아에 황달이 있을 때 쓰여지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대사를 할 때 이 지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몸에 축적되는 질환이 있을 때 광선요법을 주게 되면 이 지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면서 소변으로 빌리루빈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눈에 안대를 해줘야 하고요. 안 그러면 망막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보육기 안의 온도를 잘 측정을 해놔야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제한하거나 목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체위는 2시간마다 변경을 해줍니다. 12번 문제. 4살짜리 유아의 체온 측정을 위해서 웨이도를 곧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답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 이렇게 있고 안에 웨이도가 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과 이상, 그러니까 3세 이상인 아기부터는 성인까지 후상방, 귀를 위로 올려주면서 넣어주면 웨이도가 곧게 되고 3세 이하일 때는 이제 후하방, 귀를 밑으로 내렸을 때 고막 체온계가 딱 맞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이상은 여기 위로, 3세 미만은 밑으로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고 절대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겠죠? 네, 해설에 잘 나와져 있네요. 13번. 환자를 통한 비말 감염이나 바이러스성 분비물에 의한 수두 감염. 아까 수두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수포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손톱을 짧게 자르고 장갑을 씌우는 간호를 할 수 있고 가려움이 심할 때는 아까 칼라민 로션을 발라주면 되고 너무 따뜻한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여 소양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아동과 격리를 해야 되며 전신 억제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4번. 고위험 신생아의 올바른 간호로는
일단 정답은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물은 자주 갈아주고 보육기 온도와 실내 온도는 보육기 온도가 30에서 32도로 좀 더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며 생후 24에서 72시간까지 금식을 시킬 수 있지만 7일은 너무 길고요. 그리고 체온을 잴 때는 이렇게 보육기 보면 이렇게 손만 넣을 수 있게 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육기 안에서 재워주시면 됩니다. 15번 4살 여자 유아가 방사선 앞에서 X선실로 들어가지 않겠다며 떼쓰는 이유를 설명한 것은? 정답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죠. 애가 방사선사를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방사선실이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분리불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 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막 울고 너무 불안해한다. 이러한 증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그것 또한 정답이 어떤 부모와의 분리불안을 뜻하는데요.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이제 집에서 잘 쓰는 아이의 담요라든지 인형을 이렇게 들고 오게 해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